자, 오늘도 댓글에 질문 남겨주신 내용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따로 올려둔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환원당에 대한 내용만 한번 전반적으로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를 한번 같이 보면요. 이제 환원당에서 이제 알데히드기가 환원당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당 같은 경우는 케톤기만 있는데 얘도 왜 환원당 역할을 하냐,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구분할 때요, 알도오즈랑 케토오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알데히드기를 가지면 알도오즈, 케톤기만 가지면 케토오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포도당 같은 애들은요, 우리가 알도오즈라고 부르죠. 알도오즈는 이렇게 끝에 알데히드기를 작용기로 가지고 있으면 알도오즈고, 얘들은 이 알데히드기가 있으니까 환원당 역할을 하는 게 잘 이해가 된다. 근데 프럭토오즈 같은 애들은 이제 케톤기를 가진 이제 케토오즈죠. 이런 케토오즈들은 알데히드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환원당이 되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환원당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가서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단당류부터 살펴보면요. 단당류에서 자, 처음에 알도오즈가 모두 환원당이 되는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 그림에서 포도당 같은 이런 알도오즈들은요. 끝에 알데히드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1번 탄소 쪽에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환원당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알도오즈들이 환원당이 된다는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케토오즈죠. 이런 케토오즈들은 알데히드기가 없고 이렇게 케톤기를 가지고 있죠. 프럭토오즈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케톤기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런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케토오즈들이 어떻게 환원당 역할을 할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생체 내 환경은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물 속에서요. 그러니까 생체 내 환경에서 이 알도오즈랑 케토오즈는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요. 특별하게는 이제 토토머 관계라고 부르고요.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토토머 이성질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 토토머라는 거는 유기화학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생물에서는 이런 토토머라는 이성질체 현상으로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포도당이 있는데요. 포도당은 알데히드기를 가진 알도오즈죠. 알도오즈가 우리 생체 내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환이 된다. 전환이 돼서 케톤기를 가진 케토오즈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케토오즈도요, 거꾸로 이렇게 알도오즈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질체 관계라는 거고요. 많은 이성질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도오즈랑 케토오즈 같은 이런 경우를 이제 토토머 관계다. 토토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요,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요. 토토머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맨 위에 글루코즈가 있죠. 알도오즈인 글루코즈가 있으면 우리가 생체 내 환경이 다 물로, 주변이 다 물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H2O가 어떤 이런 분자에서 전자를 제공하고 받고 뭐 이런 산염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알도오즈가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중간체들을 많이 거쳐서요. 중간체를 거쳐서 우리가 케토오즈로 바뀔 수가 있다. 그 반대도 가능하죠. 케토오즈에서 거꾸로 중간체들을 거쳐서 알도오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체 내 환경에서 이 단당류를 구성하는 알도오즈랑 케토오즈는 서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토토머 이성질체 관계다. 이성질체 관계다. 그러니까 질문 남겨주신 내용에서요. 과당이 케톤기만 가져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생체 내 환경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도오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알도오즈든 케토오즈든 간에요. 모든 단당류는 환원당이다. 이 결론을 사실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모든 단당류는 환원당이다. 이 결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당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당류는 우리가 엿당, 젖당, 설탕 보통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나누죠. 그래서 엿당 같은 경우는요, 이 고리구조의 포도당 두 분자가요, 고리구조의 포도당 두 개가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 엿당을 구성하는 오른쪽에 이 포도당을 보시면요, 1번 탄소가 이쪽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탄소 넘버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참고로 고리구조 당에서 탄소 넘버링 하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탄소 넘버링 하는 거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환원당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때 이 기준이 자유롭게 노출될 수 있는 이 알데히드기가 존재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 오른쪽 포도당의 고리구조의 1번 탄소 쪽을 보면 여기가 원래 포도당에서 알데히드기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리구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이쪽이 1번 탄소인데 여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고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열린다는 말은 뭐죠? 알데히드기가 자유롭게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환원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엿당은 가장 오른쪽에 이쪽 부분이 열릴 수 있으니까 환원당이 되는 거고요. 젖당을 보시면 이제 갈락토오즈랑 포도당이 베타 원포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젖당 같은 경우도요, 이 엿당과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포도당에서 1번 탄소 쪽에 알데히드기가 자유롭게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환원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엿당과 젖당은 이쪽에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모두 환원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설탕 같은 경우는 비환원당이죠. 설탕은 비환원당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설탕은 과당이랑 포도당이 이제 알파 원투 결합으로, 과당 포도당이 알파 원투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요. 자, 포도당에서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는 부분은 이 1번 탄소 쪽이었죠. 이 1번 탄소 쪽이 지금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하면서 자유롭게 열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과당의 경우도 과당의 2번 탄소 쪽이 이렇게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죠. 자, 아까 엿당과 젖당 같은 경우는요, 이 알데히드기가 존재를 하는 이 1번 탄소 쪽에 뭐 추가적으로 연결된 게 없죠. 오른쪽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이 고리 구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알데히드기가 아까 노출이 되는 건데, 설탕의 포도당과 과당 같은 경우는 이 알데히드기가 있는 작용기 부분 있죠. 포도당 같은 경우 이 작용기 부분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데 쓰였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탕은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환원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될 수 있냐 없냐,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탕은 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데 알데히드기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알데히드기 노출이 안 되고 따라서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당류를 살펴보면요, 다당류는 다 모두 비환원당이죠. 이게 왜 비환원당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리코젠 있죠. 글라이코젠이 있는데, 글리코젠은 이제 포도당들이 쭉 길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고리구조의 포도당들이 알파 원포 결합으로, 알파 원포 결합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가지를 치는, 브랜치를 치는 부분에는 알파 원식스라 그랬죠. 알파 원식스로 가지를 치고 또 알파 원포로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당류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계속 환원당을 판정하려면요, 환원당을 판정하려면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될 수 있냐, 요걸 봐야 된다 그랬죠. 자, 포도당에서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려면 1번 탄소 쪽을 봐야 되죠. 자, 1번 탄소 쪽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포도당을 만약에 첫 번째 포도당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포도당이 요 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포도당의 1번 탄소는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첫 번째 포도당, 가장 끝쪽 포도당을 우리가 환원말단이라고 부르잖아요. 환원말단, 이제 리듀싱 엔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 첫 번째 포도당의 알데히드기는 이제 열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뒤쪽부터 이어지는 포도당들의 1번 탄소는요, 다 글리코시드 결합에 묶여 있죠. 가지를 치는 부분도 이제 알파 원식스로 묶여 있고요. 계속 1번 탄소들이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데 묶여서 이제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알데히드들이 뒤쪽은 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자를 봤을 때, 이 글리코젠의 전체적인 큰 분자를 봤을 때
이 알데히드기가 열릴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1번 탄소 쪽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포도당만 존재라는 거죠. 첫 번째 포도당만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듀싱 엔드라고 부르는 애는 얘 하나고, 뒤로 연결된 1번 탄소들은 다 묶여 있어서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분자로 봤을 때는 이 분자 크기에 비해서 노출될 수 있는 알데히드기 부분은 요 하나니까, 사실상 다당류 전체적인 분자는 우리가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모든 다당류는 다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 우리가 계속 지금 환원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원당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결국에 이제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알데히드기가 중요하다. 이 알데히드기가 자유롭게 노출이 되면 우리가 환원당이라 부르는 건데, 우리가 특별히 그 알데히드기의 그 탄소를 우리가 자유 아노머 탄소, 아노머릭 카본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준은 항상 알데히드기가 노출될 수 있냐를 보면 된다. 첫 번째로 단당류 같은 경우는 모두 환원당이라 그랬죠. 알도오즈 같은 경우는 알데히드기를 뭐 원래 가지니까 당연히 환원당이고요. 케토오즈 같은 경우도, 단당류의 케토오즈 같은 경우도 케톤기를 가지지만 이게 생체 환경에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케토오즈도 알도오즈로 전환이 돼서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고 환원당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토토머 이성질제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당류 같은 경우는 엿당, 젖당은 환원당이고 설탕 같은 경우는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이당류는 결국에 이제 고리구조의 당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고리구조의 당 두 개가 연결이 됐을 때 이 알데히드기를 가진 끝탄소가 열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엿당과 젖당 같은 경우는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열리면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고 따라서 환원당인 거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리구조의 당 두 개가 이렇게 글리코시드 본드를 하는데, 이 설탕은 특별하게 알데히드기를 가진 이 작용기 부분이 글리코시드 본드를 하는데 쓰여서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안 되고 따라서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이 결론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다당류는 다 비환원당이다, 비환원당이라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글리코젠 가지고 설명드렸었죠. 포도당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게 글리코젠인데, 우리가 첫 번째 포도당 있었죠. 첫 번째 포도당은 사실 환원말단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얘는 알데히드기가 노출될 수 있는 환원말단이다, 리듀싱 엔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는데, 이 뒤로 연결되는 포도당, 첫 번째 포도당에서 계속 연결되는 이 포도당들은 다 글리코시드 본드를 하는데 쓰이고 있죠. 그래서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전체적인 글리코젠의 큰 분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분자에 비해서 환원말단, 그러니까 첫 번째 포도당이 하나만 존재를 해서 전반적인 다당류들은 다 비환원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환원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환원당을 항상 판정할 때는 이 알데히드기가 중요하다. 알데히드기가 자유롭게 노출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유 아노머 탄소가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리를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단당류는 환원당이고 모든 다당류는 다 비환원당입니다. 그리고 이당류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데요. 엿당, 젖당은 환원당이고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